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환율이 1,300원대까지 왔습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미국 금리가 동결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인도,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새로운 하약고인 인도, 파키스탄이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6월 3일 있을 새로운 정부 여야 없이 가상자산 시장의 호의적인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ETF 도입을 상호 공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5월 말 가상자산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핫하게 좋아지고 있는 한 주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우 로보틱스가 코스닥에 상장됐고 첫날 더블의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라우 로보틱스가 더블로 가는 종목으로 등극했고요. 기본적으로 물동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현재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블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정도의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은 2026년도까지 지켜보아야 될 기업이기 때문에 라우 로보틱스가 시장에까지 가서 주식을 편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켓컬리가 어제부터 자사주 공개 매물 시작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 주당 15,000원대 매입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외주식 시장 가격의 안정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에 투자했던 투자들도 엑시트 기회가 부여되고 이런 식의 자사주 편입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마켓컬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국내 이커머스 시장 1호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눈여겨볼 기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BT 기업이죠. 달바 글로벌이 수요치간 2,000여 참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바 글로벌이 2024년도에 급격히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 전에 1,000억 미만의 시리즈 투자 A, B를 받았지만 이 이후에 2024년도에 구조거래가 한 4,000억대에 있었습니다. 현재 달바 글로벌의 공고가는 상단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8,200억 원 밸류로 시작한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데 상당히 높은 가격의 공모가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유통 물량이 상장됐을 때 33%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달바 글로벌을 비상장 주식에서 편입해서 가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전주 한 주를 살펴보더라도 전체 거래 이익까지 올라올 정도로 지금 현재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상당히 높은 공모가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들어서 롯데 글로벌 로직스 또는 DN솔루션까지 2분기 IPO 시장 대여들이 연이어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K뱅크가 철회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철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FI와 매진 계약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상장 철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K뱅크가 상장을 안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모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모가를 낮추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겠죠. 1분기에 상장한 서울보증보험은 전량 구조 매출인 공모 구조로 논란을 빚었었죠. 공모가 희망보험이 기존 39,500원에서 51,800원이었는데 26,000원에서 31,800원으로 낮추고 배당률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을 설득하고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K뱅크도 이러한 걸 롤 모델 삼아서 공모가의 기준점을 좀 낮춰서 가는 것은 어떤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아직 회사에서는 정확한 로드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 뱅킹 관련주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강행할 것인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K뱅크의 적정 주가를 4,000원 이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에서 편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출신의 21년차 엔지니어 B2B 자율주행 기업 서울로보틱스에 올 2월 합류한 지영구 기술총괄 임원이 요 근래 인터뷰를 좀 했네요. 기술 중심의 딥테크 회사가 수익성 있는 사업을 찾아내기 쉽지 않는데 서울로보틱스는 그것을 한 단계씩 잘 해나가고 있고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었고 그 결과 지금도 세계 수십 곳에서 이 회사 제품을 실제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공정을 넘어 물류 항반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로보틱스가 5월 22일 날 주권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5월 달에 기술특례 상장 청구까지 준비하고 있는 서울로보틱스 비상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걸로 한 주간의 시장을 마치고 한 주간의 공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공모주들이 달바 글로벌, 인투셀, 아우토크립트, GC 지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ADC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인투셀을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인투셀이 희망시중에 하단이 1854억 원 시가총액, 상단이 2521억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리즈 A에서 시리즈 C까지 투자를 받았고 프리 IPO 시장을 거쳐서 2,500억 밸류로 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투셀이 공모가 밴드 상단과 하단으로 봤을 때 1854억 원, 2521억인데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지금 이 가격대는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이들이 갖고 있는 시리즈 A에서 C까지 투자 형태 그리고 시장의 성장세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공모가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만 상장했을 때 유통 물량이 한 36%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공식력 있는 증거부터 비상장이죠. 장유식 거래 사이트입니다. 두나무가 역시 수위를 지켰습니다. 15만 1,000원인데 이 가격은 허상에 가깝다. 기본적으로 이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게 현재 실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고 두나무는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바 글로벌이 그 2위를 지켰고 비바 리퍼블리카 3위까지 치고 왔네. 빗썸이 5위로 밀렸습니다. 4천억대의 시가총액은 정말 낮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빗썸 주식이 98,500원이면 매력적인 가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사가 16,900원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무신사가 일반 거래를 형성하면서 개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주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원진사가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상장을 발표한다면 이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뱅크가 6,950원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K뱅크는 비상장 주식에서 편입하지 말라 개인적인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5조 4천억대의 두나무 이 가격도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한 번 더 낮은 가격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있다가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야놀자 한 3조 7천억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국내보다는 해외 상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조 7천억 밸류는 낮아 보인다 개인적인 말씀드리고 무신사 3조 4천억 밸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K뱅크가 2조 5천억대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종목은 전주와 동일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빗썸 주식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빗썸 주식이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상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최대 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4,600억대는 이들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2조가 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가격대는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빗썸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환율이 안정되면서 왠지 시장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형태는 반드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외주식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